펀딩 입점 성공 사례 발표 들어볼 텐데요. 국내 공기청정기 기업이요. JD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목표 대비 무려 1700% 펀딩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클레어 이우현 대표님 모시고 들어볼 텐데요. 韩国一家空气净化器企业通过京东众筹成功获得了高达1700%的众筹，这个很让人好奇，这个其实现过程。那么接下来由我们的 Cleo 公司的이우현总经理来给大家介绍一下其实现过程。掌声欢迎，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클레어 주식회사의 이우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징동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게 벌써 한 3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라서 오늘 이제 리진핑 매니저가 얘기해 주신 새로운 부분이 좀 추가돼서 지금 현재는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플로우나 진행했던 방식은 뭐 유사할 테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클레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거실에만 있던 공기청정기가 방 자동차 사무실에도 곧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옆에 두고 가까이 쓰기에 적합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저희는 필터 기술로 좀 요약을 했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필터 방식을 공기청정기에 적용을 해서 좀 더 소형화돼서 내 옆에 가까이 두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렉트릿이라는 그런 기술을 좀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헤파 필터 대비 소형부터 대형까지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공기 정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클레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이 클레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국의 상표권을 등록을 하고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사전에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처음 이제 1차 제품 완료 후에 국내에서 좀 테스트 마켓을 좀 공략하다가 조금 더 니치 마켓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동차 혹은 휴대용 공기청정기에 좀 사용자 UX를 좀 바꿔서 개발한 제품 클레어 B라는 제품으로 킥스타터, 인디고고, 한국의 와디즈, 일본의 마코아케, 그리고 중국의 진동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고요. 각각 약 200% 정도 수준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클레어 B라는 제품을 완료한 이후에 저희가 기존 저희 제품의 스피커와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음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그 침대 머리맡에 두고 쓸 수 있는, 아니면은 학생들이 책상 위에 놓고 집중력을 강화하면서 맑은 공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희가 미국의 인디고고와 중국의 징동 크라우드 펀딩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디고고 오픈 이후에 한 일주일 있다가 징동으로 바로 오픈한 아마 첫 번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하다 보니까 2개 다 신경을 쓸 수가 없어서 사실 징동에만 좀 많이 포커스를 했었고요. 그래서 인디고고는 어느 정도 성과만 내는 정도를 진행이 완료됐던 거고, 그리고 징동에서는 이전에 클레어 B라는 제품을 펀딩할 때 저희가 얻었던 레슨런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이 클레어 S라는 제품을 진행을 할 때 적용을 해가지고 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4개 국가 각각에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첫 번째는 그냥 못 모르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하면서 그 목표가 명확해야 성공의 확률도 높아지고 그 목표에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을 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징동 쪽에 사례를 좀 보면은 첫 번째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라는 목표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하고는 그 좀 규모 자체가 틀리죠. 펀딩 하나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더 크게 성장을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170억, 200억 정도의 성공 사례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을 모으는 그런 목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동 크라우드 펀딩은 다른 크라우드 펀딩하고 좀 다르게 그 리워드 항목의 첫 번째 1위안짜리 럭키드로우 같은 행사를 좀 많이 겁니다. 그래서 1위안짜리 럭키드로우는 누구나 쉽게 이 펀딩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품의 리워드 가격이 뭐 200불이다, 200위안이다 라고 하면은 1위안짜리 럭키드로우를 200명이 참여를 하면은 200명 참여한 사람 중에서 추첨을 해서 리워드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관심을 끄는 그런 장치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여기 보시면 갤럭시 폰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목표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 실제 매출보다는 사실 매출은 낮더라도 소비자들이 제품을 보는 그런 뭐 그런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브랜드의 브랜딩을 하는 뭐 그런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채널을 확보하는 뭐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 대리점들 총판 뭐 이런 영업 채널을 확보하는 목표로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과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 아니면은 그거를 위한 홍보 단계 이런 걸로도 채널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징동 자료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심사 절차는 뭐 자격 심사, 샘플 심사, 페이지 심사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행을 하시면은 다이렉트로 징동 크라우드 펀딩의 제품을 입점하시는 거는 좀 어려우실 거고 중국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파트너하고 같이 일을 진행을 하실 텐데 그러면 그 파트너가 이 제품을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기 위한 뭐 스폰서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요. 다른 뭐 킥스타터나 다른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완료되기 전에 컨셉 단계에서부터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지만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아마 징동이나 뭐 이런 다른 데서는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해야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수출에 관련된 어떤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를 자격 심사 단계에서 좀 충분히 검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랑 파트너로 맺었던 유월드라는 곳에서 저희 회사 스폰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회사 등록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이 중국에서 통관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 샘플 제품을 보내서 통관을 직접 한 5개 정도 샘플을 보내서 통관을 직접 진행하면서 통관에 문제 없다라는 것을 증빙 서류로 제출을 해서 자격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제품을 가지고 징동 쪽에서 이 제품이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떤 전략을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하는 단계를 거치고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뭐 동영상이라든가 페이지라든가 사진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의 드라마에 PPL을 많이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마케팅 요소를 많이 심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징동에서 좀 심사를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저희가 방송사에 PPL 계약 맺은 계약서까지 다 전달해주고 나서야 페이지 심사에 그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한 사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하는 단계는 이건 샘플로 진행해서 작성을 했을 텐데요. 1월 5일날 프로젝트의 준비 사전 홍보 단계를 거치고 나서 1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요 각각의 단계별로 가이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1단계에서는 어떤 홍보를 위주로 하고 2단계에서 어떤 홍보를 위주로 하면은 성공의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주는 파트너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펀딩 끝나자마자 전체 펀딩 금액의 70%를 먼저 성공으로 입금을 받습니다. 입금 받은 다음에 이제 제품을 출하하기 시작하고 출하가 끝나고 완전히 끝났다는 걸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은 나머지 30%를 잔금으로 바로 받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징동 크라우드 펀딩이 끝난 다음에 징동 관계자들과 함께
뭐 협의를 해서 JD 쇼핑몰에 뭐 크로스오더 몰에 올릴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징동 징동닷컴의 자체에 브랜드를 입점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거는 뭐 또 다른 분야니까 그거는 다른 세션에서 한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쭉 해서 저희 브랜드몰까지 만드는 거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뭐 요 각 단계별로 하는 주로 액티비티들인데요. 처음에 크라우드 펀딩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직접 아까 뭐 온라인 사용을 한다, 온라인 리뷰어들이 먼저 사전 점검하고 뭐 이런 항목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각 단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에서 진행을 할 때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16년도에 어떻게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트라나 그런 지역 기업 지원 단체들 이런 데에서 충분히 펀딩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그 펀딩을 잘 진행할 수 있는 파트너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회를 열어주신다든가 하는 아주 좋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가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중국에 저희가 차이나 베이징 인터내셔널 하이테크 엑스포라는 데를 그 SBA 서울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전시회를 꾸리고, 이 전시회에서 저희는 단순히 저희 제품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저희 제품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올려줄 수 있는 파트너 찾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저희가 유월드라는 그 파트너를 만났는데, 그 유월드라는 파트너는 이제 저희랑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하면서 한국 쪽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립한 회사였고요. 그 이제는 러텐스지라는 그런 징동 쪽에 굉장히 큰 파트너 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에서 거기 매니저를 만나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서로 메일 몇 번 주고받다가 저희가 바로 한 일주일 뒤에 그 러텐스지라는 회사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이 사무실이 징동 현재 본사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저희가 방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럼 저희 징동 크라우드 펀딩 담당자를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느냐, 같이 논의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 믿고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전체 프로세스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징동 쪽 크라우드 펀딩 쪽에 담당자를 좀 소개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징동 사무실에 이제 이런 출입증을 끊고 들어가서 오늘 참석은 하지 않았는데 그 한린이라는 그 하드웨어 쪽 담당하는 매니저하고 좀 미팅을 좀 많이 했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한국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펀딩 진행하면은 온라인 외에 징동 1층에 이 징동 크라우드 펀딩 제품들을 전시해놓은 전시 공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좀 그 런칭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 심사 그리고 페이지 준비, 사전 준비, 이런 노출 준비, 프로젝트 준비를 한 이후에 프로젝트 런칭하자마자 저희 행사팀하고 같이 가서 징동 본사에서 이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다양한 사은품들 가지고 가서 징동 본사분들에게 그 위챗을 통해서 저희 그 펀딩 캠페인을 공유를 해주면은 저희가 이런 사은품도 드리고 같이 사진도 찍어서 사진으로 바이럴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의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와 함께 언론 보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좀 어느 정도 성과가 괜찮게 나와서 징동의 그 메인 페이지에도 좀 실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 당시에 메인 페이지에 딱 그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실렸을 때 펀딩 펀드레이즈 속도 그거를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정말 돈이 많이 들어도 다음 펀딩 되면 이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EU 프로젝트 때 어떻게 하면 메인 페이지에 좀 오래 올릴 수가 있는지를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사전에 좀 많이 준비를 해서 광고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약 284%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이 이후에 클레어에서는 저희가 이 단계들을 진행하면서 배운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보다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한 1,700% 정도, 14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좀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은 만약에 성공이 안 됐으면 펀딩 금액을 환불을 증명해서 해줄 거고, 성공을 했으면은 전체 펀딩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의 지급을 받고 후원자들한테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제품을 리워드 상품들을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다 보내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 30% 잔금을 받고 프로젝트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 이후에 저희가 JD.com에 입점한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입점해서 진행을 했고, 여기서 좀 많은 중국 본토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홍콩이나 대만에 계신 분들도 좀 새로운 상품이 없는지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징동 JD.com의 크라우드 펀딩 쪽을 많이 살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 이후에 저희가 대만 쪽에 굉장히 괜찮은 파트너를 잡아서 일을 진행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연간 한 500만 불 정도의 수출 실적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홍콩에서도 굉장히 좋은 바이어를 만나서 매닝스라는 그런 드럭스토어에 저희가 3개월 동안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약 250만 불 정도의 이제 수출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모든 발단이 저희는 징동 크라우드 펀딩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뭐 결과가 크게 성공하든 작게 성공하든 그 관계를 떠나서 한번 직접 징동에도 한번 가보고 징동 담당자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 시장을 이해하게 되고, 중국 시장을 이해를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아니면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이런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징동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의 담당자들 그리고 파트너들하고도 굉장히 좋은 친분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언제든지 한국 시장에 대한 한국 제품에 대한 부분을 클레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진행을 할 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펀딩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 그런 사람과의 관계, 담당자와의 관계, 파트너의 신뢰, 이런 것들을 쌓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